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전 최고 가격을 눈앞에 뒀거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초부터 주택 경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8곳 중 한 곳은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서울 빌라 기피 인식이 강해지면서 대체 주거지로 경기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아파트 2,30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분양단지로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시그니티,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 포레나 인천 하익 등에서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입장은 누굴까요? 사장님? 아니면 막내 직원? 직급과 이 스트레스의 조사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최고 결정자도 아니고 그리고 실무 돌아가는 건 모두 다 알아야 하는 중간 직급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좀 공감하시나요? 투자자도 역시 비슷하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내가 투자를 잘 할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험이 있는 중간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부동산 초보 투자자부터 그리고 중간 투자자까지 모두에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스트레스 받는 상황 겪게 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활기차게 시작해야 할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가 어렵죠. 저도 한 20년 했는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 다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2019년, 20년도에 부동산 21년도에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할 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21년도에 떨어졌죠. 제 예상보다는 1년 늦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음 편해졌죠. 근데 다시 반등합니다. 이것도 제가 반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얘기를 한 사실이죠. 그런데 역시 반등하니까 또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특히 아파트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위험합니다 해도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지 않으면 나 영원히 못 사는데 하는 어떤 그 촉박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늘 엄과 양이 있듯이 오르막 내리막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르막만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반드시 내리막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내려가야 올라가는 것이지 한번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다. 지금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경제는 외향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유럽 어렵고요. 중국은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일본 어렵고 우리 어렵고 남미 어렵고 러시아 어렵고 뭐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독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좀 다시 꺾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힘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내년에 가면은 저는 내년에는 반드시 다시 하향 곡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쨌든 투자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꼭 조심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꼭 권해드립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투자하다가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 신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자세한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먼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원래 서울시장 당선 공약이 뭐였냐면 후보 시절에 그 모아주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재개발이 되기 어려운 어떤 빌라가 밀집된 지역들, 저층 이런 지역들을 개발을 해야만 서울시에서 또는 국토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약 한 36만에서 50만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하지 않고는 그 정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공급 목표에 따라서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제가 보는 눈에는 이 모아주택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꼭 좀 알고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세미나 제목을 재개발 모아주택 좀 알고 하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내일이죠. 내일하고 또 토요일, 화요일, 토요일 두 번 하니까요. 좀 한동안 이 제목으로 쭉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지식 좀 쌓고 여러분들이 투자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재개발과 모아탕공과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아들이 2명이라요. 네. 아들에게 좀 30살이 넘어서 사주고 싶어서 네, 개포 1동하고 네, 개포 4동을 좀 둘러봤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전문적이지 않아서 좀 미래 가치도 좀 알고 싶고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답을 알겠습니다. 구하고자. 네, 아드님과 네네. 함께 지금 재테크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여유 자금을 네네.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3억에서 뭐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할 예정인데요. 금액 차이가 조금 큰데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니까 이제 나눠서 사줄까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요. 알겠습니다. 30살이 넘어가고요. 네, 아드님 두 분과 함께 재테크 계획을 개포 1동 그리고 4동에서 좀 세워보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지역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이 보이시죠? 제 그림. 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개포동은 1, 2, 3, 4로 나눠서 지금 뭐 이렇게 재개발이든 모아주택이든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네. 그 여기를 둘러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둘러보고 나서 뭐 저한테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실래요? 어떤 게? 거기서는 부동산들에서는 모아나 모아주택도 된다고 그러고 뭐 신통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런 공부를 잘 몰라갖고요. 그러니까는 뭘 모르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이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 말씀하세요. 모아주택하고 신통이 될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옆에 아파트라 좋긴 좋더라고요. 땅도 깨끗하고 반듯하고 네. 그다음에 양재천도 있고 또 네. 옥면산도 있고 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러니까 모아주택 될 가능성이 있냐, 신통 계획 가능성이 그렇죠. 있냐 이 말인가요? 예, 미래 가치가 있나요? 미래 가치. 네네. 예. 미래 가치는
네. 미래 가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선 미래 가치부터 볼게요. 네. 첫째가 한 나라 그 나라 있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은 우리나라 집값들도 땅값도 상승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거는 제가 땅값이라고 그랬어요. 네. 땅값.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잘 굴러가고 플러스 인구가 계속해서 줄지 않거나 늘어나고 네. 그러면은 미래가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는 1, 2년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조금만 크게 얘기할게요. 네. 네. 그러면 10년에서 20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한 10년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본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었을 때는 어디든 미래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이런 입지가 좋은 데는 더군다나 강남이고 당연히 그만큼 많이 좋아지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우리가 주택이잖아요. 네. 땅값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거냐 쉽지 않는 문제죠. 네.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을 했죠. 네. 많이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리죠. 그렇게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미래 가치는 네. 그다음에는 여기에 모아주택이 가능하냐 신속통합이 가능하냐는 거는 이건 둘 다 가능은 해요. 아. 가능해요. 근데 가능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능이잖아요.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전제 조건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에요. 네. 여기 있는 주민들이 여기 있는 소유권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자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주민들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세대 빌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무조건 진행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죠. 단독주택 갖고 있으면서 일부 월세를 받으면서 건물은 뭐 수십억에 이러는데 이런 거를 내놔놓고 내가 아파트 하나 받는다. 이 사람들 과연 찬성을 할까? 쉽지 않은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 기획이 될까요? 라고 물어버리면은 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네.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으면 어떤 데는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데는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헷갈릴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제가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재개발 모아주택 이런 거 좀 알고 투자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미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시청자분들도 세미나 좀 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발은. 네네. 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안 돼 버리면요. 그거는 영원히 묶이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냥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까봐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투자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묶여갖고 20, 30년 지나버렸다. 자, 그럼 그 돈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안 남겠죠.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재개발 모아주택만 하더라도 지금 67군데가 지금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그중에서 제가 보는 눈에는 모아주택 지역에서 사업성이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데는 진짜 몇 손가락 안 꼽아요. 예. 이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누가 생각할 때 어디로 갈까요? 누가 보더라도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양재천은 4구역 쪽이고요. 이쪽에. 네. 1, 2, 3, 4로 나누산. 네. 이런 양재천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쪽 편에 있는 구룡산 쪽이고요. 예, 그럼 이거는. 여기는 가운데 쪽이고요. 여기는 또 양재 시민의 숨역이라든가 양재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양재역은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예, 시민의 숲은 제가 봤었을 때는 걸어서 약 한 20분 가야 돼요. 예, 예. 역세권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강남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좋은 지역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예. 뭐 어떤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하주택 시청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런 지역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네.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의사 결정? 위험을 감수를 하고도 나는 가겠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정되지 않더라도 네. 뭐 언젠가는 20년, 30년 되지 않겠어? 음. 그럼 난 가겠다. 네.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완전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대비해서 네. 구입하는 물건을 예. 프리미엄이 가장 작은 물건들 중에서 구입하되 진행이 안 되더라도 월세든 전세든 잘 이렇게 운용이 가능한 곧 돈이 적게 묶이면서 막 나중에 다 집이 너무 이상해서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든 그런 집이 아닌 이 두 가지 형태가 본인이 네. 잘 결정을 해야 된 두 가지 조건이에요. 아, 이렇게 네. 결정을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본인 내 생각에 그냥 여기는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런 이야기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내 말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세미나 가서 하시고요.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네네. 어쨌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네네. 귀찮고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무료 세미나 하는 거 오셔서 들으라고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듣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뭐 네.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모아지역 첫째는 이런 투자하려면 모아지역이라는 모아주택이든 재개발이든 이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네네. 둘째 A라는 이 1구역이 있다. 2구역이 있다. 이 구역별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성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구역이 좀 괜찮구나 좋구나 이거는 입지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있는 물건이 나왔었을 때 이 물건의 투자 가치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험이라는 것은 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까지 다 합쳐서 물건을 사야 돼요. 네. 쉬운 일은 아니죠? 네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세미나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 투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아들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또 잘 진행이 안 된다, 어려운 점 있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방송 말미에 무료 세미나 안내 한 번 더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그 광흥창역, 마포 광흥창역 역세권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얘기 듣기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한 민간 재개발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매도를 해야 할지, 갖고 있어야 할지,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연락처 예,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이 다가구 주택에 거주도 좀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자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 주신 마포의 광흥창역 주변의 다가구 주택 민간 네.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한번 그 네네. 지역으로 가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으로 네네. 보면 6번 출구 쪽도 있고요. 네, 4번 출구 쪽이에요. 4번 출구 쪽요. 네네. 예, 4번 출구 쪽도 이렇게 신수 중학교 주변으로 네네.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방금 뭐라고 해서는 민간 재개발이라고요? 네네. 민간 재개발이 무슨 말이에요? 나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예,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저도 뭐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면 재개발인데 네네. 굳이 민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재개발은 네. 공공 재개발이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일반 재개발이 있고요. 네. 또 재개발은 또 소규모 정비 사업에 있는 소규모 재개발이 있고요. 네. 일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네네. 어차피 재개발은 민간이 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그런 거. 거냐면은 네네.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님이 하는 거예요. 네. 재개발은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네네. 방송 보고 계시죠? 네네.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누가 하냐면 이 지역에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분들이 이 땅의 전체 주인이고 네. 이분들이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우리 하자 해서 동의 받아서 네네.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자 우리 시청자분이 재개발하라면 이 지역 전체를 재개발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반장을 뽑는 거예요. 반장. 네네. 이 반장이 조합장이에요. 네. 이 친구가 조합장이 여기 있는 건물 주인들한테 자 우리 이렇게 진행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저렇게 진행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쭉 가는 게 그게 재개발이고 네네. 그게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 네. 그다음에 마포의 뭐 아현 뉴타운 네네. 그 안에 있는 뭐 몇 구역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재개발로 지정이 됐다? 지정이 됐으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한테도 동의해달라고 엄청나게 왔을 텐데. 동의해달라고 뭐 저기 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동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의는 안 해줬죠. 근데 지정이 됐으면요. 네. 여기 몇 구역하고 무슨 재개발 확정이 뭐가 나올 텐데. 그건 아직 안 나오고요. 사전 타당성 검토한 것만 통과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당 검토를 됐는데 거기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럼 이 구역 안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번지수까지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네. 고 초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인데 어떤 물건요? 물건의 빌라. 형태가 뭐 상가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다가구 빌라요. 다가구? 네네. 다가구 빌라라는 말은 또 이상한데 아, 그냥 이름은 빌라인데요. 다가구로 지금. 그러면은 다가구예요. 네네. 다가구인데 네. 하나 이렇게 모양을 빌라 형태로 해서 네. 전체가 등기가 하나가 나오는 거. 그게 그렇죠. 전체 다가구고. 주인이 하나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각 호실별로 등기가 다 따라 나오는 거 그거 다세대라고 그래요. 그건 다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가구란 다가구 말이에요. 그렇죠? 주택이에요. 여기 있는 다가구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다가구가 대충 몇 평이나 될까요? 한 80평 이상이요. 크네요. 네네. 80평 이상이면은 네. 80평 이상이면은 지금 뭐 입지에 따라 너무 다른데 네네. 이게 너무 좀 막연해서 그래요. 이 길가 쪽에 붙어 있는 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고요. 네. 길가 쪽인가요? 뒤쪽인가요? 그 사거리. 제일 큰 길 있죠. 네, 거기에서 가까운 길이에요. 아니 제가 이 방송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제가 그림 그릴 테니까 보세요. 네. 지금 여기에 큰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큰 길이 이렇게 있죠. 네네. 예. 큰 길하고 붙어 있는 쪽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네. 여기가 큰 길이 있잖아요. 네. 큰 길은 요렇게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안 붙어 있는 데잖아요. 네네. 붙어 있는 데요, 안 붙어 있는 데요. 큰 길 뒤편이죠. 그럼 안 붙어 있는 거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면도로야, 이면도로. 네네. 이면도로로 이면도로 쪽에 있는 약 네. 80평 토지 있는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네요. 그렇죠. 아,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화돼야 내가 답을 주니까요. 네. 이거는요. 네. 일단 이면 도로에 서 있는 것들은 지금 다가구로 돼 있고 형태는 빌라 형태로 돼 있지만 얘는 네. 새롭게 지어도 네. 다시 지어도 네. 이런 주택 형태로밖에 못 지어요. 네. 거기 네. 상가 형태로 지은다고 해서 상가가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네. 제가 본 데는 네, 지금 네. 물건 딱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최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최상으로 본다면 이거는 평당 뭐 3천, 4천 아주 좋으면 뭐 5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평균 대충 봤었을 때는 뭐 3천에는 말이 안 맞을 것 같고 뭐 4천 왔다 갔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5천 그러면 이거 누가 40억 주고 사겠어요. 네. 80평이라면은 네. 4천 같으면 4, 8에 30이 30억에서 뭐 왔다 갔다 20몇억에서 30억 뭐 이 정도가 형성될 것 같아. 옳다 그르들을 떠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 된다면 네. 이거는 아파트는 두 채가 나와요. 네. 그럼 이 지역에 아파트 두 채 나온다 하면은 그렇게 손해 날 것도 없어요. 이 가격도 아파트 두 채 나오면 여기 합치면 30억 안 되겠어요. 가지 충분히.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자꾸 민간 재개발을 그러니까 네. 좀 무언가 좀 찝찝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네. 혹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은 뭐냐면은 네. 원래는 민간 재개발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사람이 제가 그 주민은 아니잖아요. 네. 가서 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요 지역을 전부 다 땅을 매입하거나 네. 또는 그 주민들한테 내가 이 땅에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내가 얼마 나중에 사업해서 어떻게 돈을 돌려줄게요. 네. 이 네. 땅을 내가 재개발해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네. 좀 동의를 해주세요. 네. 그런 형태로 되면은 이거는 네.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제가 하는 사업이 돼요. 그거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혹시라도 2번처럼 지역주택조합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네. 제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일반적으로 재개발했는데 민간 재개발이라고 걸어버리니까 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공공 재개발이란 말은 있어도 왜냐하면 재개발 자체가 다 민간이니까요. 아, 그래요? 그거는 네. 좀 더 알아보시고요. 네. 네. 제가 오늘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알아보시고 제가 한 일주일 이번 주 안에는 해서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알아보시면 내가 좀 보완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그때 좀 더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주셨던 정보가 조금은 부정확해서 정확한 상담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 내에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잘 보충 자료를 좀 만들어 두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그 수원에 네, 그 단독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유자금 한 3억 정도 가지고 그 애들 두다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네, 서울에 네. 투자가 마땅한 곳이 어딘가. 네, 은봉동 쪽에는 알아보긴 했는데 네, 예. 모아주택으로 이제 지정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곳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알아보긴 했는데
뭐 올바른 투자가 되는 건지 여부를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우선 거주는 수원에서 하고 계시지만 여유자금 3억으로 서울에 모아타운 투자를 네. 해보고 싶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다녀오신 네. 지역은 응봉동이었는데 그 지역 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응봉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이 응봉동이 정확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맞다면 네. 여기는 모아주택으로는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거의 뭐 산 정상에 가까운 꼭대기예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대다수가 다 일종 주거 지역이에요. 아, 네. 현재. 네. 그럼 이게 완화한다 하더라도 네. 사업성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되고 나면 조망은 좋을 거예요. 아,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고 나면 조망은 좋다고요. 아,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응봉 위에 행당역 중심으로 네네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도 조망이 좋아요. 아, 네. 그러면 조망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냐 이거죠. 안 비싸거든요. 아, 네. 무조건 조망이 있다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에요. 네.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가 비쌉니까? 아니거든요. 아, 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조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반 시설이에요. 아, 네. 기반 시설 이게 이제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지느냐의 문제라서 네.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동네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계략적으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 네. 이 지역에 물건을 사서 그렇게 좋은 투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아, 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또 지역은 별로인데 물건이 너무 좋아서 네네.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일종 주거 지역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내서 우리끼리 멋있게 하자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진행이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수원에서 오래도록 살다가 네, 애들도 이제 서울에 다 있고 그래서 네, 서울에 적당한 곳을 조언받아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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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제 뭐 재개발하는 데는 비싸고 네, 가격이 안 맞고 네. 그게 이제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중에서 좀 고르려 보려고 하니까 너무 또 광범위한 거예요.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많고. 네,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좀 조언 좀 받고 싶어 전화 드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방송에서 연결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네네네. 일주일 안에 또 전화를 드릴 겁니다. 아, 네. 드리기는 하지만 참 이게 제 조언으로 이렇게 하세요 해서 가르쳐만 드리면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 네. 저도 너무 좋아요. 뭐 얼마나 네. 쉬워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게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이라고 봐요. 뭐 네. 재개발하기보다는 재건축이라고 보다는 상관이 없어요. 모아주택이라고 봤었을 때 도대체 모아주택이 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67군데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추가를 한다는데 얘가 진짜 과연 진행이 가능하냐? 진행 가능은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주민들이 돈이 벌어진다면 이건 무조건 진행이 돼요. 근데 돈이 안 벌어지면요. 가다가도 안 해요. 네. 그렇죠? 네네. 이게 어려움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여기도 그만큼 더 어려워져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면은 여기도 계속 올라가주기 때문에 더 진행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8년도, 7년도 고점 찍고 2014년까지 7년 동안 조정을 받는 당시에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 박원순 시장은 뭐 우리 동네 뭐 가꾸기 이름이 동네 말 그대로 그건 정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 그 네. 뭐 반대 입장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니까 재개발 진행도 잘 안 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네. 그 시기에 재개발도 다 그냥 답보 상태에 빠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15억 간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재개발하면 지금은 이제 모아주택이든 재개발이든 정비사업하면 그래 우리는 뭐 우리도 15억 가겠지. 그러면 분양은 한 13억만 해도 분양은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모아주택은 또 좀 다른 것이 전체 전면 재개발하고는 다르게 블록별로 진행하거든요. 이해 가세요? 네, 예. 그럼 그 블록별로는 조그마한 나홀로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체 전면 전체를 모아 타운 전체를 해가지고 모아 네. 타운이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네. 거기에 A라는 삼성이라는 업체를 예를 들어 넣는다 치면은 1구역, 2구역, 3구역 몇 구역 있다면 그 전체가 다 삼성으로 동의를 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쉽냐는 네. 거거든요. 아, 안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풀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또 A라는 구역은 사업성이 안 나오고 B라는 구역은 사업성이 나오면은 A 구역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하겠다고 자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어떤 진행 가능 여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금액 대비 향후 오세훈 시장은 빨리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야 네. 자기가 원하는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네.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네, 있는 네. 주민들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투자 금액 대비 몇 년을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업성 분석이 돼야 돼요. 네. 결국에는 이 지역마다 모아주택 구역마다 사업성 분석이 돼야 되고 네. 그 안에 있는 진행 여부가 어느 정도 정말 좀 가능성이 있냐 없나 진행 여부가 좀 높아야 되고 이것도 가능성이에요. 된다가 네. 아니에요. 한남 네, 뉴타운이 지금 20년 됐어요. 아, 네. 앞으로도 평균 잡아서 10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30년이에요. 아, 네. 물론 얘들은 빨리 앞당긴다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많은 모아타운이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전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네. 아파트 가격이 제 예상대로 다시 올 고점 올 하반기 약간 강세를 찍다가 내년 중으로 다시 하락세를 접어들면은 저는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세로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지역들도 다 힘들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선택해야 될 거는 네. 지금 사는 게 맞냐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 꼭 뭐하러 가야 되냐, 재개발을 가야 되냐도 또 선택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돈이 적으니까 나는 못 간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개발도. 그다음에 또 재건축까지도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몇 년 안에 그거 돈으로 재건축을 살 수도 있어요. 선택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현재 이거 가지고 내 시각으로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네. 지역에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아, 네. 돈이 되는 쪽으로 갈 거냐, 아. 나는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동네로 갈 거냐, 이런 것도 의사결정이 돼줘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화는 드릴 텐데 기회 있으면은 네. 꼭 좀 제 세미나를 네. 한번 오셔서 들었으면 하는, 네, 제가 네. 그러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오늘 요 정도만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세미나 참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투자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 문자 주신 사연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33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개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임대 주고 나서 응봉 대림 1차 아파트 44평형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저는 이게 반대 입장이에요. 왜 반대 입장이냐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을 해 나가기에는 이게 사업성이 참 안 나와요. 리모델링 정도 하는 수준 이상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현재 용적률이 벌써 이종인데도 200%가 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한다고 하면 늘어나는 게 진짜 얼마 없어요. 그럼 일반 분양이 그만큼 힘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 모양 자체가 길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모양새가 단지의 어떤 모양새가 깔끔하게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산 저 밑에 그쪽에는 이해하면 한강변 쪽이에요. 그쪽은 첼리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첼리투스는 사업성이 안 나온 데였었어요. 근데 입지가 워낙 좋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돈 내고 다 하자. 그래서 거기다가 50평대를 다 올려버렸죠. 그만큼 여기가 입지가 워낙 좋아서 주민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돈 내고 하자 할 정도의 지역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40평대라고 하더라도 10매덕만 주면 사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뭐 그만큼 안전한 것이 아니냐. 맞아요. 그만큼 안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만큼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돈이 묶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고 뭐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서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동백 대표의 시선으로 살펴보죠.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자 매주 화요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씩은 보시죠. 재개발 모아주택 투자 알고 하자라는 걸로 한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 세미나 제목이고요. 자, 한 주 동안 있었던 가장 큰 뉴스가 얘예요. 미국.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신용 등급을 낮춘다는 거는 그 이유를 봤더니 미국이 매번 정치권이 들어오면은 매년 미국이 부도날 수 있으니까 부채를 좀 더 늘리도 괜찮게끔 허락을 해달라. 여당은. 그럼 야당은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싸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도낼 수는 없으니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둘째는 중기 재정관리에서는 앞으로 재정관리 어떻게 하겠다. 큰 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갖춰져 있다. 그래서 미국은 신용 등급이 지금 최상위에서 한 단계를 낮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부채 비율이 GDP의 3.7%가 22년도인데 지금은 6.3%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과연 참 부채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줄일 거냐. 금리만 내리면 되는 거냐. 금리 내리면 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날 텐데 이런 부채 상환 능력 곧 겉으로 드러나는 미국의 경기하고 속으로 있는 미국의 경제는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난 2008년인가요? 미국 금융위기 올 때 그때도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이 떨어졌었거든요. 유럽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경고등이 이미 켜졌어요. 유럽은 지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청년 실업률은 21%에 해당된다 그러고요. 실질 성장 0.3% 예상이고요.
요것보다는 요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질 성장 0.3% 예상. 이거는 뭐 거의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 방대한 유럽이.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은요, 더 심각합니다. 경기가 침체가 아주 심화돼서 경제 전반이 식어가는 걸로 보여진답니다. 왜? 공개를 안 하니까요. 공개를 안 하는데 아주 이거는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슨 홍수 수혜자만도 12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이 이런 경제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취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하고 딱 뭉쳐서요. 여러 가지 에너지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기가. 서방국들이 그렇게 되면 서방국들도 역시 경제가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왜? 원가가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한국의 성장률은 1.5%에서 1.4% 또 내렸어요. 무려 몇 번째 내리는지 몰라요. 일본은 1.3에서 1.4로 올렸어요. 그래서 같아졌대요. 우리도 지금 일본하고 경제 성장률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보다 훨씬 낫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일본 보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은 나라 얘기하듯이 하지만 우리도 잃어버린 20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쯤은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움직이셔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 시장, 세계는 부동산 시장이 전부 하락 흐름인데 서울은 40억 중반까지, 서울은 다시 반등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해지는 거죠.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미 그 연끌 투자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이미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매스컴에서 그런 걸 자꾸 다뤄줘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내린 단지들 이런 걸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매번 가격 올라가는 것만 다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줄 알아요. 한국은 오피스텔 월세가 8개월 만에 반등을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월세 자체가 전체 아파트 가격 때문에 오피스텔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가 보니까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건 오피스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한국 아파트 실거래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는데 원래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중에 46%가 미등기 상태랍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등기가 멀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만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은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올 하반기도 계속해서 점점 더 위험해진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진다. 그리고 최소한 내년부터는, 내년의 정확한 시점은 뭐 내년 상반기다 하반기다 얘기하기는 참 뭐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돼 보이는데 좀 하락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어서 수년간 좀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하코는 하나만 볼게요. 수익형 부동산 물건인데 제가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보시고 이거 관심 있는 분 매입을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매매가가 1억 2천인데 월세가 1,500에 55만 원이 나와요. 자, 얼마나 수익률이 너무 좋죠. 10년 보유하면은 약 7천에서 1억의 수익금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적은 돈 투자 노후 대비는 노후 하지 말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 몇 개를 해서라도 노후부터 만들어 놓는 게 답이죠. 청약하고 무관하고 공시로 자녀에게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이 있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무화주택에 봤더니 이거는 3억 5천, 6천, 9천만 원 터져서 소장 좋아, 소액이 좋아, 사업성도 괜찮은 지역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역세권 내지만 하는데 좋은데 사업은 진행 중이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고들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장 상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투자 계획 세워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 2차례 진행됩니다. 차두국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 이후에도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